지난 시간에는 돈이 재화의 교환 수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왜 축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썩지 않는 돈의 불우성이 결국은 시장에서 돈의 공급을 방해하여 돈의 부족을 야기하고, 종국에는 이자라는 화폐 사용료를 주어야만 돈이 움직이게 되는 현상을 추적했습니다. 이 이자라는 불로소득이 돈을 축제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변질된 돈이 급기야는 투기자본이 되어 어떻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경제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학하면 떠오르는 너무나 익숙한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상품을 중심으로 그려진 것이므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교환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양과 가격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그래프에는 돈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서 돈은 단지 이 아름다운 교환을 돕는 충실한 수단일 뿐이라는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상품 공급의 경우를 보면 이 말은 맞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들은 그 상품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썩거나 가치를 잃어가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팔고 썩지 않는 돈으로 바꿔 타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품 공급은 100% 돈 수요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분업으로 만든 재화는 다른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 팔아야만 하는 상품이므로 썩기 전에 다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품 수요는 어떠할까요? 상품 수요란 썩지 않는 내 현금과 썩는 남의 상품을 교환하는 일이지요. 소비자로서는 그 아까운 돈을 다 썩는 상품으로 바꾸어 소비하기보다는 돈의 지급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돈은 시간이 흘러도 썩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상품 수요와 돈 공급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상품 수요 곡선은 이렇게 왜곡됩니다. 돈이 개입되면서 말이지요. 첫째, 상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테니 시장에 돈이 마를 것이고, 상품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더 오르기 전에 더 많이 사려고 돈이 시장에 몰릴 것입니다. 셋째, 상품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당장의 소비보다는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거나 돈 벌 기회를 기다리기 위해 막연하게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의 경우는 앞의 강의에서 저축이라는 선의가 어떻게 이자라는 귀태를 만들었는지 충분히 설명했지만,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가격 예측이라는 투기성이 어떻게 상품의 재고와 가수요, 또 즉 돈의 수축과 팽창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붉은색 상품 수요 곡선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 수요 곡선이 돈이라는 현실을 만나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돈의 불우성 때문에 생긴 왜곡된 붉은색 수요 곡선이 어떻게 호황과 불황을 잉태하는지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돈이 개입된 현실적인 상품의 공급과 수요 곡선을 보겠습니다. 상품 공급선 혹은 돈의 수요선은 돈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상품 수요선, 즉 돈의 공급선은 돈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므로 왜곡됩니다. 빨간 X곡선이 돈이 개입된 현실의 상품 수요선입니다. 상품 공급, 즉 돈 수요선과 상품 수요, 즉 돈 공급선이 만나는 점은 매우 불안정한 균형점입니다. 보통의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상품 수요가 줄어야 정상이지만, 여기서는 물가가 오른다는 소문이 돌면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너도 나도 상품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과잉 수요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돈이 쏟아집니다. 저축한 돈일 수도 있고 대출을 받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돈은 시간이 흘러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축장되어 있던 돈이 몰려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생산 곡선이 반응합니다. 설비 투자를 늘려 대응합니다. 생산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지금 호황의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상품의 실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돈을 움직여 일어난 심리적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안 심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불안 심리와 인플레이션이 서로를 자극하면 버블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버블이 터질 때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이거 너무 오른 것 아닌가? 이대로 계속 갈 수 있나? 라는 불안감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실제 생산자의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여 기대 수익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때 물가가 곧 하락할 국면에 들 거라는 소문이 돕니다. 생산자들은 몹시 불안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물건을 더 안 삽니다. 물가가 내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돈은 이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시장에는 돈의 씨가 마릅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니 생산자는 상품을 팔 수가 없고 재고가 쌓여갑니다. 가격을 계속 내려도 소비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재고가 쌓여가는데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 뻔하니까요. 소비자는 더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창고에 쌓인 상품의 가치는 떨어져도 내 돈은 썩지 않으니까요. 결국 생산자는 설비를 축소하고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생산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불황이 급격하게 찾아오면 그것은 공황이 됩니다. 이제 이 불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모두가 고통을 겪으니까요. 이때 정부가 돈을 풉니다. 소위 양적 완화를 시도합니다. 그림에서 S자 돈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정부의 공격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반응합니다. 물가가 슬슬 움직입니다. 돈을 많이 풀수록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의 길을 걷습니다. 오르기 전에 더 사야지라며 시장으로 달려가는 그 길 말입니다. 그런데 전보다 돈이 더 많이 풀렸습니다. 이는 물가가 전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보다 더 큰 과잉 수요를 낳고 이는 더 큰 설비 투자를 부릅니다. 더 큰 버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큰 버블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이 더 크고 경제는 급속하게 수축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풀렸어도 이 돈은 순식간에 숨어버립니다. 왜냐고요? 나는 시간이 흘러도 썩지 않으니 아예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흥청망청거리던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명실공히 공황입니다. 돈 공급을 나타내는 S곡선은 더 극단적으로 휘어집니다. 썩지 않는 돈을 이용한 양적 완화는 경제를 더 불안정하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썩지 않는 돈은 삼라만상이 모두가 복종하는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나 오로지 욕망과 불안이라는 심리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기존 화폐가 만드는 경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의 S자 상품 수요 곡선, 즉 기존 화폐의 공급 곡선과 화폐 수요 곡선, 즉 상품 공급 곡선은 세 점에서 만납니다. 세 점 중 가운데 점은 원래는 균형점이어야 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던 상품 수요 곡선,
바람 점선이었다면 그랬겠죠. 그러나 썩지 않는 기존 화폐가 지배하는 현실 경제에서는 파란 점선은 사라지고 위점과 아래점을 두 균형점으로 하는 투기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위점을 균형점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경제와 아래점을 균형점으로 하는 디플레이션 경제가 반복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경제에서는 낭비를, 디플레이션 경제에서는 궁핍을 경험하면서요. 이것이 오늘날의 소위 카지노 자본주의 경제의 실상입니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필연일까요? 네, 우리가 기존 화폐를 고집한다면 이는 필연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기존 화폐는 필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어찌하여 화폐를 썩지 않는 것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합의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화폐로 쓰던 시절 금의 썩지 않는 성질을 화폐의 본성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금화는 경제사의 하나의 시행착오일 뿐 화폐와 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폐가 금을 완전히 벗어난 지도 한참 지났고요. 만일 우리가 돈을 다른 삼라만상과 동일하게 시간의 지배를 받도록 재정의한다면 어떨까요? 돈도 시간의 흐름 속에 썩고 가치가 하락하고 언젠가는 죽는 무상한 돈으로 말이죠. 무상한 삼라만상에서 홀로 불변하는 괴물이 아니라 세상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무상한 돈 말입니다. 질비오계절은 이러한 화폐를 자유화폐라고 명명했습니다. 무상한 삼라만상과는 달리 나홀로 불변이라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주술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워진 화폐라는 의미에서 자유화폐라고 명명한 것은 아닐까요? 기존 화폐 대신 자유화폐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S자로 왜곡된 붉은색 상품 수요 곡선, 즉 화폐 공급 곡선은 초록색 점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시간에 따라 상품처럼 썩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딘가에 축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자유화폐를 씁니다. 안 쓰면 썩으니까요. 모든 상품 수요는 100% 자유화폐의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생산이 100% 화폐 수요로 이어지듯이 말이죠. 여기에 인간의 불안과 욕망으로 인한 어떠한 심리적 왜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만이 존재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 화폐와 자유화폐의 공존의 시간이 있을 테지만 시장에서는 썩는 화폐인 자유화폐라는 악화가 불변의 특권을 지닌 기존 화폐인 양화를 구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돈 중에 자유화폐를 더 빨리 쓸 테니까 기존 화폐는 시장에서 점차 외면받고 점점 더 빨리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경제학이 이상적으로 말하던 그 아름다운 균형은 자유화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화폐 대신 자유화폐를 사용한다면 호황의 낭비와 불황의 궁핍을 반복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경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